자, 첫 번째 필수 예제, 기본 문제 1번을 보시는데요. 자, 기본 문제 1번은,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면, A도 복잡하게, B도 복잡하게, C도 복잡하게, D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A, B, C들을 전부 다 더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덧셈에선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 뺄셈에서는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통일을 시킵시다. 뭐라고 통일을 시키냐면, 자, 하나의 문자에 여러 개의 식이 사실 대입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안에다가 괄호를 치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를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C 더하기 자, D라고 되어 있고,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A 빼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2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D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 얘는 숫자를 대신하는 문자죠. 문자는 숫자를 대신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수라고 해요. 그 대수고, 이걸 또 대신한 게 대수니까, 결국 얘는 누굴 대신한 거냐면 실수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서 봤지만, 실수의 연산법칙, 사칙 연산에 대한 연산법칙이 얘네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세 가지 법칙을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A 자리에, 그죠? A 자리에 괄호 하나 써주시고요. B 자리에 괄호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C 자리에 괄호 하나 써주시고요. D 자리에 괄호 하나를 이렇게 써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4x제곱에 y 플러스 7y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5xy 제곱.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y 세제곱. 복잡하네요. 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 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의 제곱인데,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동면끼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풀어서 어떻게 묶어서 계산을 하든지 전부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결합법칙이 일단 1차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이거 푼 다음에 여기 보면 4x제곱 y죠. 그 다음에 여기도 2x제곱 y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2x제곱 y죠. 얘랑 따로 빼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랑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괄호 푼다, 결합법칙 쓴다.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뽑아서 내가 더하고 빼기를 하겠다. 뭘 쓴다? 교환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구분을 좀 합시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걸 무작정 그냥 다 더하려면 힘들어요. 자,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풀어주고 계산을 해줘도 괜찮고요. 괄호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해도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거나 마이너스 3이 있을 때는 괄호를 푼 다음에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기준을 먼저 세우냐면, 이게 x와 y에 대한 식이니까 x로 정리를 하든 y로 정리하든 정리를 해서 기준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x가 가장 큰 게 뭐죠? x 세제곱이죠. 그래서 x 세제곱, 여기도 2x 세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x 세제곱을 먼저 계산할 겁니다. 자, 근데 봤더니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없어집니다. 그래서 x 세제곱에 관련된 식은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x 제곱에 관련된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x 제곱에 관련된 거. 자, x 제곱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동그라미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x 제곱 뚜두둑 없죠. 자, x 제곱 뚜두둑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x 제곱 뚜두둑 여기 있네요. 자, 근데 얘를 두 개 더했더니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4x 제곱의 y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가 들어간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 들어간 거.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하죠. 자, x가 들어간 거 생각해 보니까 뚜두둑 없어요. 자, x 들어간 거 뚜두둑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뚜두둑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x 들어간 거 뚜두둑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4x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y. 그러니까 얘네들은 싹싹싹 없어져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것도 0이 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y 세제곱, x가 없는 거죠. x 없는 거. 그래서 x 입장에서 보면 상수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봤더니 7y 세제곱, 그죠? 7y 세제곱, 빨간색 세모로 합시다. 7y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봤더니 요거. 자, 안 쓴 거 있나요? 다 썼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8y 세제곱에서 y 세제곱 빼니까 얼마가 되겠다? 7y 세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계산된 거 맞나요?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4x 제곱 y에 플러스 7y 세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4개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어떤 뭐 쉬운 좀 문제지, 그런 문제지에서는 뭐 한 2개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4개가 있으니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어차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빼기가 있을 때는 괄호를 반드시 쳐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2배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3배도 마찬가지고요. 괄호를 쳐주는 게 핵심이니까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써봅니다. 4x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7y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5xy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xy의 제곱,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y 세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의 제곱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있는 이 기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자, 그대로 적용을 시키되 여기는 식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써야 된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참고할 수 있잖아요. x세제곱 이거, 그 다음에 x세제곱 요거, 그 다음에 x세제곱 요거 참고를 합시다. 그러면 얘는 숫자만 보세요. 1. 그 다음에 요거 숫자만 보세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숫자만 씁니다. 1 빼기 2. 그 다음에 요거는 빼기 2.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6이 되겠죠. 거기에 x세제곱이다. 그래서 얼마다? 자, 7에서 4 빼니까 3x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기준은 x제곱으로 기준을 세웠을 때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x제곱으로 묶었는데 x제곱에 y가 있는 것이 아니라 x제곱에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상수, 요 숫자랑 똑같이 취급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자, x제곱으로 나눠보면 자, 아까 전에 x제곱 무슨 색이었나요? 파란색이었죠. 파란색. 자, 파란색이니까 요놈.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x제곱에 둘 다 y가 붙어 있으니까 x제곱 y를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숫자만 봅니다.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서 마이너스 6x제곱 y가 됩니다. 자, 그냥 마냥 계산을 하면 빼뜨리는 것도 있고요.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x 봅니다. 자, x 아까 빨간색으로 했거든요. 빨간색. 자, 빨간색으로 됐던 거 실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x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x, y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12 빼기 7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5xy의 제곱이 되겠죠. 자, 기준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하나, 둘, 셋, 넷, 세 개의 이 값을 계산하는데 사실 이거를 뽑아서 다시 한번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발생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수항에 해당되는 y 세제곱. 자, x에 대한 식으로 봤기 때문에 상수항으로 보자는 얘기죠. 자, y 세제곱을 보게 되면 자, 아까 전에 빨간색 세모로 쳤거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이 나오죠? 7.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얼마가 됩니까? 자, 얼마예요? 자, 10y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쓰니까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 플러스 10y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요거 조금 익숙해지면 아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 문제 2번은 너네들 좀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좀 다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지수 법칙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여기 있는 식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얘는 건드릴 필요 없죠. 그래서 8분의 1 x 제곱에 y 세제곱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나누기는 뭘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꾼다. 근데 얘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바꾼다. 그러니까 나누기 먼저 써놓으시고요. 자, 정리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1, 그 다음에 x의 6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곱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합시다. 마이너스 27. 자, 숫자 따로, 그 다음에 x 따로, 그 다음에 y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것만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역수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역수를 취해주시면 자, 8분의 1 x 제곱에 y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6이 되겠고 얘는 x 6제곱, 그 다음에 y 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7. 자, 마이너스를 일반적으로 곱할 때는 괄호를 쳐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x의 6제곱, y의 9제곱입니다. 자, 계산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싹 없어지니까 싹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놈하고 요놈, 이놈하고 이놈은 2로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은 남는 게 1만 남네요. 그래서 남는 거 써보니까 x제곱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가 남았죠.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얘는 싹 다 없어졌고요. 얘는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됐다? y 9제곱이 됐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봤더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4에 x 몇 개? 2개. y 몇 개? 10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 유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연습 문제 풀이는 따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습 문제 풀이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정성 연습 문제 좋아요. 좋은데, 처음에 그냥 기본 문제만 딱 보고 들어가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기본 정석의 기본 문제들, 유지애들을 다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 유형서들 있죠? 뭐 RPM이라든지 센이라든지 하는 이런 유형서들을 한번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센 같은 경우는 뭐 C 스텝 있지 않습니까? C 스텝 같은 경우는 좀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정석 연습 문제를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C 스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수순으로 가시면 아마 실력이 좀 괜찮게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봅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두 상식 A, B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연산이 정의가 나왔어요. 자, 연산이 정의가 나왔다. 그래서 자, 어떤 새로운 정의가 나왔다. 자, 새로운 정의가 나왔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일단 따라해보자 라는 이 생각이 가장 크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해본다. 따라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규칙을 찾겠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이 연산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P도 이거고 Q도 이거니까 얘는 대수, 얘도 대수. 대수는 뭐? 실수니까 실수 연산하는 거네. 실수 연산하면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정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따라합니다. 자, 보시면 자, A 빼기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이렇게 정의했답니다. 자, 다 뭐예요? 사칙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죠. 자, 그래서 P 빼기 Q를 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여기서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거는 A는 무조건 저렇게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A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대신하는 거니까 앞에 어떤 숫자에 대한 것을 A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있는 숫자가 P니까 P 빼기 Q를 하겠다.
라는 이 이야기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3배에서 빼라. 그러니까 P에서 마이너스 3Q를 해서 빼라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얘가 된 거예요. 얘가 된 거야. 그러면 이 P 빼기 3Q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해라? 곱하기 Q를 또 한번 해라. 그러면 곱하기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해주고 얘랑 얘를 더해주고 그리고 나서 괄호 친 다음에 뒤에 거를 다시 한번 곱해줘라 라는 뜻이니까 얘랑 얘를 더해줘라. 그러니까 뭐죠? P 마이너스 3Q 플러스 Q니까 마이너스 2Q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누굴 곱해줘라? Q를 곱해줘라.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요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 PQ가 되는데 문제는, 자, 이거를 곱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우, 복잡해. PQ.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곱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하고 간다. 여기서는 계산을 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게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갖다 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P고 2Q는 뭐가 됩니까? 2Q는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2xy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면 또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빠져야 되죠? 3xy 제곱에서 2xy 제곱을 빼니까 xy의 제곱 하나만 남죠. 그리고 이것만 남으니까 이 값이 뭐가 되겠다? xy의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뭘 곱하겠다? q를 곱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그 다음에 xy의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분배 법칙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곱하고 이거를 곱해서 분배 법칙을 먼저 쓴 다음에 계산을 하겠다. 얘랑 얘를 곱하려면 머리 아파. 얘랑 얘랑 곱하려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려고 해도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줄게요. 뭘 쓴다? 여기다가 이제 쓸게요. xy의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 그 다음에 xy의 제곱이 되는데요. 분배 법칙을 써야 된다 그랬죠? 자, 분배 법칙을 씁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x 4개 있으니까 x 4제곱 y 제곱. 자, 이렇게 곱합니다. 더하기 x 세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더하기 x 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 곱합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y 세제곱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x 제곱에 y의 4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y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세요. 얘랑 없어졌군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없어졌군요. 요것만 남았으니까 결과는 뭐가 되겠다? 자, 뭐에 대해서 정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하니까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5제곱에 x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y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조금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자, y에 대해서 정리한 건 조금 다르게 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3번 문제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기 전에 또 개념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하고 가죠. 자, 개념 정리할 땐 다시 이 페이지로. 자, 개념 정리는 이제 뭘 개념 정리해야 되냐면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과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곱셈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분배 법칙을 전부 다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나눗셈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했던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2를 내가 5로 나누겠다. 그러면 5, 2, 10 쓰죠. 그죠?
그 다음에 2가 되고요. 나머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쓰냐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5로 나누었더니 몫이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나왔구나.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나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다항식도 똑같은데 자, 우리가 숫자에서는 이 자릿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만 문자에서는 차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숫자에서의 자릿수는 다항식에서의 차수랑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뭘로 나누고 싶냐면 x 플러스 4로 나누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릿수를 맞춰서 쓸 때 여기 있는 이 2라는 숫자를 어디 위에다 씁니까? 여기 위에다 쓰죠. 자, 5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다 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릿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4에다가 뭐를 곱해야 x 세제곱이 됩니까? x 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x 제곱은 어디다 쓴다? 이 위에다 쓴다. 이렇게. x 제곱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빼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4인데 4는 나중에 쓸게요. 자, 우리가 숫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남겨두지 않습니까? 자, 똑같습니다. 자,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2x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x를 여기 위에다가 똑같이 올렸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뺍니다. 자, 빼면 뭐가 나오나요? x가 나오죠. 그리고 그대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때요? 플러스 1을 했더니 x 플러스 4가 나왔네요. 자, 나머지가 0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쓰겠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4는 자, 누구로 나눴더니 x 플러스 4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나왔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왔다. 그래서 몫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머지가 0이에요. 자, 나머지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나누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5로 나누면 나머지는 절대로 5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4로 1차식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1차식보다는 큰 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즉 1차식으로 나누면 자, 뭔가 남아있잖아요. 1차식이.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면 반드시 1차보다 작은 차수의 식이 나머지로 남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직접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될 때, 즉 이런 걸로 나눌 때죠. 자, 이런 걸로 나눌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립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립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조립제법은 자, 누구로만 나눗셈을 하는 거냐면 개수로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자, 개수로 나눗셈을 한다. 개수로 나눗셈을 한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개수로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2,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4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4로 나누었잖아요. 자,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여러분이 써줘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를 써줘야 되냐면 x 플러스 4를 0으로 만드는 값. 그러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씁니다. 그런 다음에 원칙은 뭐냐면요. 내립니다. 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처음엔 그냥 내려요. 1 그냥 내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갑니다. 다시 한번 곱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나눗셈은 빼는 거지만 얘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해야 된다고. 자, 두 개 더합니다. 더해요. 자,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곱합니다. 자, 곱해서 다음 번으로 가는 거예요. 8이죠. 그 다음에 더합니다. 자, 더하면 어떻게 되죠? 1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죠? 더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놓고 봤더니, 자, 이 개수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개수가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이거보다 더 쉽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단 조립제법을 쓰려면 최고차가 1차니까 자, 1차 항의 개수가 얼마여야 된다? 꼭 1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나눌 땐 1차식으로만 나누는 겁니다. 1차식으로만 나눈다.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식이나 갖다가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이런 식은 전부 다 이게 채워져 있는데 만약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내가 만약에 x-1로 나누었다. 목과 나머지를 찾고 싶다. 이렇게 찾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2차식의 개수, 그 다음에 1차식의 개수가 전부 다 얼마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즉 1, 3차식이죠? 0, 2차식 없어요? 그 다음에 0, 1차식 없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1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쓰면 1 곱하고 1 더하고 1 곱하고 1 더하고 1 그 다음에 곱하고 1 그래서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쓰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아, 이 몫은 얼마가 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조립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 볼 거예요. 자, 문제 4번을 볼 거고요.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은 2x-6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써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조금만 바꾸어 볼게요. 2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x에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1차식으로 나누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조립제법을 쓸 때는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만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2인 놈으로 나눴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는 나눗셈을 해줘야 되니까 나눗셈을 먼저 해줍시다. 자, 그러면 2x-6으로 나눗셈을 먼저 좀 해보고요. 자, 나눗셈을 한 다음에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가 0이 되는 값, 즉 3을 갖다가 넣으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2x 세제곱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x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죠. 빼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0x 한 칸 내려 쓰고요. 자,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3x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18x가 되는 거고요. 빼줍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2x 마이너스 1이 되죠.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6이 되고 빼주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쓰신 다음에 아, 이게 뭐다? 나머지다. 그 다음에 이게 뭐다? 몫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를 전부 다 구한 겁니다. 자, 그걸로 구한 거 하고 자, 이 조립제법을 써서 구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조립제법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잘 보세요.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땅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2, 자, 곱하면 6,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18, 더하면 2, 그 다음에 곱하면 6, 그 다음에 더하면 5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로 판단해 보건데 몫은 뭐가 된다? 몫은 자,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한 몫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똑같죠? 근데 몫은 어때요? 아, 얘를 뭘로 나눈 거랑 똑같다? 2로 나눈 거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2가 1이 아닌 2로 만약에 나누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결국 우리가 똑같은 몫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원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걸 쓸 때요. 이렇게 쓰거든요. 어떤 식을 fx를 나눕니다.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qx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r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얘는 1차인 식으로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요놈 대신에 x-알파. 자,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식에다가 1을 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2를 갖다가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x-알파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 qx가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r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알파로 나눈 몫은 qx가 되는데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됩니다. 근데 2x-2알파로 나눈 몫은 어차피 0이 되는 값은 똑같이 알파로 똑같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쓸 때 똑같은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몫이 얼마로 줄어들죠?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r로 이렇게 나누죠? 만약에 내가 3x-3알파로 나누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돼요? 3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qx 플러스 r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변한다? 몫은 3분의 1 qx, r은 얼마가 된다? 똑같이 r이 된다. 나머지는 똑같이 r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차 항의 계수가 1이 아닌 놈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똑같다. 근데 몫은 얼마로 바뀐다? 2로 나눴으면 2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3으로 나누었으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이면 3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이게 조립제법의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했는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2로 나누어 줘야지만 그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립제법의 응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본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5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다항식이 있는데 이 꼴로 변형했을 때, 자, x-2의 세제곱, x-2의 제곱, x-2 플러스 d로 변형을 시켰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생각해 주는 게 수학의 매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는데, 자, 이 식을 어떤 꼴로 바꾸고 싶으냐면 a의 x-2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2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c의 x-2 그 다음에 플러스 d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좀 반대로 찾아 나가 볼 거예요. 어떻게 찾아 나가 볼 거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얘를 x-2로 나누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한번 써볼 겁니다. 이렇게. 자, 몫과 나머지를 한번 써보면, 자, 조립제법은 여기다 써봅니다. 2,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이제 써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뭘로 나누었다? x-2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2 쓰시고, 자, 2 내리고요. 곱하고 5,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2가 되고 여기 17이 되겠죠? 자, 17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17이구나. 여기가 17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뭐구나?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6이네요. 6.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누구로 나눌 거냐면 x 빼기 2로 나눌 겁니다. 나눈다. 자, 왜 이 짓을 하느냐면 이 꼴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x 빼기 2가 되고요. 자, 여기는 요 식을 x-2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한다 또? 조립제법을 쓴다. 이거니까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쓰면 2로 나눌 수 있겠죠. 자, 2로 나누면 2가 되고 4, 9,
그 다음에 2, 9, 18. 그래서 얼마? 24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x-2로 나눴으니까 식을 쓰면 x-2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2x 플러스 9라고 쓰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9라고 써주시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옵니까? 24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17이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x-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플러스 24의 x-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17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니다. 뭘로 하냐면 얘를 또 x-2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걸로 나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똑같아요. 얘를 x-2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2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 4, 13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몫이 2고 나머지가 13이 되겠다.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몫과 나머지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x-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2x 플러스 9라는 식은 x-2로 나누면 몫이 2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고 나니까 이 식이 어떻게 이제 변했다? 분배 법칙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2의 x-2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13의 x-2거죠. x-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4의 x-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모양과 똑같아요? 이 모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 B는 얼마다? 13이다. C는 얼마다? 24다. D는 얼마다? 17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꼴로 내가 바꾸고 싶다. X로 정리되어 있던 걸 X-2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만 쓰면 된다? 조립제법을 몇 번만 쓰면 아주 쉽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변형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요. 자, n이 1.99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이 1.99일 때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1.99를. 자, 1.99를 갖다 집어넣는 건데요. 1.99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값이 다 나왔죠?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얘는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1.9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붙고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0.000001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플러스 13이 되고요. 얘 1.99를 집어넣으면 0.01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부호는 그대로 붙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곱하기 0.000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플러스. 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01이 된다 그랬죠? 자,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곱하기 0.0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온 결론이 뭐예요? 17 빼기 얼마? 0.24 더하기 0.0013 빼기 그 다음에 얼마다? 0. 빼기 0.000002가 된다.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식을 즉 1.99를 세제곱, 제곱 이거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99를 뺐을 때 아주 쉬운 값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식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기본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그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필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자,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기하고 나서 바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 겁니다.